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김종인, 오세훈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를 두 번째 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그 당시 총선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문재인 대표를 당시 비대위 대표로 긴급 구원투수로 들어가서 문재인 살렸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박지원 등 호남 세력과 척을 지고 그야말로 본인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좀 더 작아지더라도 강해져야 된다 하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종인 씨 가서 문재인을 갖다 구해 주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11년 갑작스럽게 서울시장을 사퇴함으로써 안철수, 박원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박원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당시 패족 신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문재인 변호사를 정치권으로 끌어냈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외곽 세력을 만들어서 2011년 12월 당내에 있던 한명숙, 이해찬 등과 조우하여 결국 손학규 대표를 갖다가 흔한 얘기로 내다바이 쳐갖고 당을 갖다가 홀라당 접수하죠. 그래서 패족 신세에서 전전긍긍하던 문재인 변호사는 빠지를 달고 그해 2012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각기 김종인, 오세훈이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문재인 대표, 문재인 변호사를 살려주고 부활시켜준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이번에 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젠 드디어는 이제 악에 받쳐서 국민을 상대로 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토대를 갖다 무너뜨리고 그를 바탕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가 아니죠. 일찌감치 예견된 바이였습니다만 드디어 본색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 밑도 끝도 없이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시장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래 방송 진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토론 잘하죠. 토론 잘하는 사람이 오세훈이니까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안철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사실상 후보 단일화 이른바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상.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번 2월 말에 금태섭 변호사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당시 금태섭 전 의원 말 잘하거든요. 그때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는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말 못하는 거 세상이 다 압니다. 그거 예전에 2011년부터 다 압니다. 오죽하면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토론과 그런 말하는 건 거의 젬병이 수준입니다. 말 못한다고 안철수가 이야기했던, 그래도 우리가 안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 잘하는 걸로 하자면 저도 서울시장은 10번 하고 남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씨 밑도 끝도 없이 오늘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시장 될 수 없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했습니다. 자, 너는 시장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것이 오세훈 씨입니다. 오세훈 씨는 오늘 김종인 씨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되고 또 제3지대에 있는 당 외곽의 제3지대에 있는 세력과 결합한다면
내년 대선 100% 야권 분열이다. 이 무슨 얘기냐니까 안철수는 단일 후보가 되고 저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철수도 또 윤석열도 현재 민주당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넓디 넓은 제3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 나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되고 그래서 제3지대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 윤석열을 갖다가 중심으로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세훈 씨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안철수로 단일 후보가 되고 즉 안철수와 또 같은 성향 그러니까 안철수와 비슷한 성향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다. 지지층이 비슷한 지지 계층이 비슷한 안철수와 지지 계층이 겹치는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 안철수와 윤석열이 결합해서 이른바 새로운 범야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면은 내년에 국민의힘과 결국 쪼개져서 3자 대결 구도로 가서 야권 대결 구도로 가니까 야권 분열은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세훈 변호사님. 오히려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까지 그 세력들, 흔한 얘기 웰빙 정당, 다음에 폐기도, 용기도 없는 죽은 정당, 사실 서울에서 7전칠패했던 불임정당, 이와 같은 정당에 대해서 용도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 폐기하고 그 또한 불쏘시개로 삼아서 새로이 범야권, 즉 중도와 보수도 기존에 흔한 얘기로 꼰대 이미지에 현재 미래통합당 또 미래통합당 이후에 하도 이름 많이 바꾸고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면은 지금 30대 40대 50대 다음에 여론조사할 때 내가 중도층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 대부분은 꼰대 정당으로 봅니다. 정말 지겨운 정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름을 아무리 바꿔봐야 그 맛없는 중국집, 맛없는 설렁탕집에서 계속 간판만 바꾸어 달고 신장 개업한다고 손님이 꼬입니까? 와장창 재개발해야죠. 와장창 재건축해야죠. 확 때려부수고 새로운 메뉴, 새로운 주방장 그리고 좀 확 다 용기 있는 그런 조합원들로 바꿔서 서비스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오세훈 씨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달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왜 이들이 오세훈 캠프 내부에서 나오는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왜 슬슬 다시 나올까요? 김종인 씨가 지난 2월 중순까지 뭐라고 그랬죠?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월 중순쯤 돼서 박영선 씨가 장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하니까 우상을 제끼고 확 뜨다 보니까 그때 한 달여 전부터 김종인 씨가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왔던 얘기가 후보 단일화는 필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양반이 최근에 LH 사건 등으로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또 한 달 전 그 못된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들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주목해 주십시오. 왜? 김종인, 오세훈이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확신이 아니라 저는 wishful thinking, 너희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확실한 확신을 갖고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사표 거부 심리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3월 18일, 19일 지금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단일 후보로 등록할 겁니다 얘기했죠. 그건 뭐냐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등록할 거고 안철수가 등록하는 것은 그거는 단일화의 반역이다라고 미리 한번 초를 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요. 김종인과 오세훈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 쭉 진행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이요. 2017년 5월 9일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4월 초순경까지 1위가 문재인, 2위가 안철수, 거의 5차 범위까지 쫓아갔습니다. 안철수가 3등이 뚝 떨어진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5%도 되지 아니하던 홍준표 후보가 막상 후보 등록하고, 그 당시도 후보 단일화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다 유승민, 안철수 다 후보 등록했죠. 쭉 가다 보니까 35%까지 올라갔던 안철수가 쭉 떨어져서 2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던 홍준표는 24가 됐습니다. 즉 홍준표는 19%를 더 추가로,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뛴 거죠. 올라갔고 안철수는 35에서 반토막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홍준표한테 간 거죠. 그게 바로 사표 거부 심리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같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우리 유권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댓글 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우리 이제부터 가정합니다. 3월 19일 날 안철수, 오세훈 다 등록하고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3자가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3월 26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만 거의 여론조사하면 박영선 35, 오세훈 25, 안철수 21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뜨거라, 이러다가 박영선이 당선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당이 있는, 그래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힘이 표를 몰아줘야지 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7일 본투표를 하게 되죠. 투표율은 대략 50% 안팎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간단합니다. 오세훈 씨나 지금 김종인 씨는 확실한 2등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반드시 꺾습니다. 100% 꺾습니다. 3자 대결 구도. 그 대신 100% 1등은 박영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계산을 갖다가 wishful thinking, 즉 희망사항으로서 안철수 표가 다 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박영선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3자 대결 구도 현재 추세라면 안철수 22, 다음에 오세훈 23, 합치면 45지 않습니까? 박영선이 35입니다. 3자 대결 구도라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긴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표율이 50%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는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웰빙 정당, 잘난 정당, 꼰대 정당, 나 보기 싫어. 참 내가 투표 안 하고 말지. 투표하고 안 하고는 자기 개인의 자유거든요. 100% 오세훈은 2등합니다. 그리고 100% 박영선 1등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3등합니다. 자, 보십시오.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무조건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스스로 마취가 되어서 결국 사표 거부 심리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한 표도 다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슬슬, 자,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을 해? 야, 안철수 윤석열이 합치면은 그거 내년 대선도 우리 물 건너가 라고 이미 단일화 결렬의 책임전가의 구실들을 찾고 있는 것이 김종인과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잡아놓은 고기,
LH 사건 등으로 지금 안철수가 나가도 오세훈이 나가도 물론 단위로 봅니다. 나가도 거의 51대 35로 박영선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35는 그건 거의 부동표입니다. 민주당 표는. 이것이 3자 대결 구도로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3등, 오세훈은 2등, 박영선은 1등. 이 흐름이 저는 부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LH건 등으로 쫌스러운 국민이라고 거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단말마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패족으로 가야 되는데 패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권 재창출하고 의연하게 저쪽 양산 평산마을에서 노후를 즐기실 그 그림을 갖다 화려하게 그릴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 오세훈 이미 각 두 사람이 한 번씩 문재인을 구해 주었는데 이번에 패족 신세가 거의 눈앞에 다가온 문재인을 갖다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켜서 평산마을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자,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좀 단일화를 깨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우리 가서 야단 좀 칩시다. 단일화 안 되면 죽었다 깨도 박영선 못 이깁니다.